은퇴 후엔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고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퇴직 후 평온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0대와 60대 은퇴자라면 아마 이 말이 남일 같지 않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줄어든 수입, 그리고 끝없는 갈등. 지금 당신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후 매달 적자, 돈 때문에 싸우는 50대 부부의 충격적인 현실 공개. 은퇴 후엔 평온할 줄 알았는데 매달 생활비 때문에 싸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50대, 60대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삶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은 사라지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매달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부부 관계와 안정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가져온 부부 갈등. 정 씨 부부는 퇴직 후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하고 부모님 간병비까지 더해져 매달 3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정 씨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돌발 지출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웠냐며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그럼 당신은 뭘 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해결법.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와 비상 지출을 분리하면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비상금을 위해 퇴직 전에 추가 자금을 모아두거나 은퇴 후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례 2. 소비 성향 차이로 인한 다툼. 김 씨 부부는 남편이 퇴직 후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30만 원이 뭐가 많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남편과 생활비가 빠듯한데 사치스럽다고 비판하는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소비 성향과 우선순위를 조율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노후엔 사치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법.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은퇴 전에 부부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인지, 무엇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함께 논의하세요. 그리고 일정 금액은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생활 수준 조정 실패. 이 모 씨는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는 아내를 보며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어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금은 바닥나고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해결법.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소득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현재의 소비 수준을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과 소득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모 씨는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매달 지출을 파악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입이 줄고 건강과 환경이 바뀌며 두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획이 없다면 작은 문제도 쉽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명확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전에 최소 1년간의 예산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한 비상금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 간의 소통 강화. 돈 문제는 자주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 목표를 정하세요.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 찾기. 퇴직 후에도 소소한 일거리나 취미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세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50대, 60대 부부라면 이 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적자라는 현실이 두려운 50대, 60대에게 오늘 이 글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적자 탈출, 부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길. 은퇴 후엔 돈 문제로 싸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50대와 60대 부부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기쁨보다 갈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 서로 다른 소비 습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지출은 종종 부부 사이에 폭탄처럼 터지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까? 첫째, 고정 수입의 부족입니다. 퇴직 전엔 매달 월급이라는 확실한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꾸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금 같은 돌발 지출이 생기면 금세 적자로 전환됩니다. 둘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지 않거나 새 차를 사고 여행을 떠나는 등 은퇴 이전에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셋째, 소통 부족입니다. 부부 간의 돈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돈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죠. 왜 당신은 돈 걱정만 하냐? 내가 벌 땐 뭐 했는데? 이런 말이 오가면서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3단계 솔루션. 1단계 현실을 직시하고 부부 간의 합의점을 찾기. 재정 상황의 투명성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은퇴 후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함께 현재의 자산과 지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디지털 앱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 재정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재정 상황을 점검하세요.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세요. 2단계 생활비 구조 조정과 비상금 마련. 현실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소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쌓이면 금방 적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비 절감 전기, 수도,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거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외식 줄이기 외식을 가정식으로 바꾸면 한 달에 최소 2,0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소득원 찾기 은퇴 후에도 수입이 아예 없으면 불안감이 큽니다. 남편은 지역 사회 강사로, 아내는 간단한 온라인 재택근무로 작은 수입을 만들어 안정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감정 관리와 의사소통 강화. 돈 문제는 결국 감정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돈에 대한 대화를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대신 우리 돈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접근하세요. 부부 간의 돈 이야기 금기를 깨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례로 보는 문제 해결의 실제. 사례 1. 남편이 퇴직 후 골프를 포기하지 못했던 김 씨 부부.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50만 원을 골프에 썼습니다.
아내는 이 돈을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취미 예산을 따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30만 원으로 골프를 즐기고 아내도 자신만의 여가 활동에 2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타협과 예산 배정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례 2 병원비와 간병비로 힘들었던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은퇴 후 부모님 간병비로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이었지만 정씨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지원금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 전부터 시작했던 자전거 수리 아르바이트를 주 2회씩 지속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많은 부부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례 3 소득 대비 소비 조정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매달 외식비를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멤버십을 해지해 20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은퇴 전 5년 동안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 만들기.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위해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두 사람의 노력과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계획을 세운다면 적자 탈출은 물론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부부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두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가는 재정 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